인대맨님, 네. 집값이 30%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또 떨어진다고요?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내용을 봐야겠죠? 네. 저희 방송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양 기자. 임대변 기대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뭐 저번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좀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분위기가 네. 확 바뀌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올 초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래가 좀 얼어붙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30% 폭락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 30% 떨어졌다가 지금 한 20% 회복한 건데 또 30% 이제 떨어지면 그렇죠. 네, 심각한 거네요. 뭐 내년 심지어 뭐 조금씩 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30% 폭락론, 과연 내년 집값 떨어질까?입니다. 네, 머니맨님, 뭐, 네. 30% 하락론 흥미로운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연말쯤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내년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네. 30% 폭락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전 고점 대비 50%,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가량 하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네. 이게 뭐 30%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30%까지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상당한데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니까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네. 것 같아요. 뭐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금리입니다. 지금 뭐 그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하게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 보고서는 아직까지 이런 그 금리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금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좀 더 하방 압력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산의 내재 가치,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어떤 수익률 같은 걸 비교했을 때 네네. 아직까지는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수익률이 좀 더 높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머니맨님, 그 네. 내재 수익률이랑 네. 뭐 안전자산 수익률이 역전됐다는 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뭐 투자라고 말해 그냥 볼게요.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투자 자산이 있고 뭐 예금이라든지 채권 또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아파트 내재 수익률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내재 수익률이 역전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고금리 상황의 지속.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 때 뭐 네. 현금으로 물론 다 살 수 있지만 네네. 대출을 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임대 수익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 매매나 뭐 집을 사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안전자산에 돈을 넣고 있는 것보다는 낮다. 그 리스크 대비해서. 네. 아직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좀 더 크지 않냐. 지금 현재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좀 집값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2017년부터 지금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 특히 2020년, 21년에는 특히 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뭐 저금리 상황에서 어떤 투자 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을 끌어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수요가 사라지면서 집값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수요 측면에서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또 하나 짚은 게 공급 측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이다. 지금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이다. 2020년부터 이게 초과 공급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6만 6천 가구 정도가 초과 공급이 있다. 아, 이렇게 네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초과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네. 최근에 뭐 미분양 많이 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초과 공급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런 하락론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근거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사실상 거의 축소된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그 집값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인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하락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는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건 좀 약간 좀 진부한 의견일 수 있긴 한데 인구가 줄고 있다. 좀 미래의 일일 수 있긴 네, 하지만 네. 인구가 준다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나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뭐 금리 관련돼서 지금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 자체로 지금 이자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매물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지금까지 뭐 1년 정도는 좀 어찌 버텼지만 지금 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조금 예상이 될 경우에 버티기 힘들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론도 있지만 네. 아직 이제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네. 그럼 근거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뭐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완만한 상승이나 약보합 정도? 근데 이제 보합이라고 해도 급락과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아, 그렇죠. 사실은 좀 다른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상당히 재밌는 게 같은 요소를 두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고금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반면에 네. 금리가 내년부터는 좀 꺾일 수 있다. 금리 부담은 좀 더 덜해질 것이고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락한다는 그런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뭐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CPI가 최근에 그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왔거든요. 물가 상승 괜찮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 정도면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더 안정화되면은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심리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 좀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금리가 떨어지겠죠. 좀 더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냥 좀 약간 예를 들면은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네네. 낮은 게 있고 또 네. 높은 게 있는데 좀 인터넷에 검색해서 낮은 거를 보면은 4% 초반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장 금리가 좀 더 떨어져서 이게 3%대로 만약에 가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금리 하나로 정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네, 그렇죠. 뭐 그런 하락론의 근거도 금리가 쓰이고 있고 네네. 상승론의 근거로도 지금 금리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금리의 어떤 향방 그리고 미국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네. 뭐 또 입주 이슈도 있던데. 아, 네. 그 입주 관련된 거는 사실 공급 측면에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네네. 거거든요. 아까 전에는 초과 공급 이렇게 이야기가 네네. 나왔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5천 가구 정도 네네.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추정치로 올해 4만 가구의 입주보다 줄어든 겁니다. 네네. 네. 지금 임대배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입주 물량이 사실 전세가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매매 가격이라는 게 또 전세가랑 또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은 이 전세가를 하락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다. 네. 왜냐면 그만큼 물량이 없으니까 네네.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단단히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뭐 이와 더불어서 사실 뭐 입주장 같은 경우 공급이 이렇게 확 쏠리다 보면은 매매가도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주장 즈음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만큼 입주 물량이 내년에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덜할 수 있다. 최근에도 좀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아, 네. 네, 올해 강남 입주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쪽에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잘 버티고 더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의 어떤 큰 뭐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표님 이제 요거 말고도 집값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내년 총선이 사실은 그렇죠. 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게 올해 초 춘천주공 살리기 예. 나왔었고 증시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살리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네. 금지를 하면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집까지 갑자기 또 총선을 폭락해버리면은 네. 그거만큼 당황스러울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인 예. 거죠. 그 전에 규제 완화책을 좀 꺼내 들지 않을까. 이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계속 미쳐서 집값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쏟아내고 있어요. 정치. 아, 그렇죠. 네. 또 특히 민생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개발 네. 이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네. 뭐 좀 대표적인 것 좀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 같은 네.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뭐 재건축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면은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하락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변수를 또 꼽아보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 이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그렇죠. 아마 나오게 예.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수요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주변에서는 이걸 좀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모니맨님도 할 수 있나요? 아, 저는 네, 해당되긴 합니다. 아, 네. 네, 해당되긴 하는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네. 발등에 불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물론 이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소득 요건이 있어요. 네네.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임대매님 또 기사 또 작성해 주셨으니까 네.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맨님 오늘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정리해 주시면은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의견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상황이 되게 혼란하다,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네. 저희 채널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은 어떤 판단에 도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행복한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그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맨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